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립스틱, 특히 강렬한 붉은색 립스틱은 단순한 화장품을 넘어 경제의 이면을 비추는 아주 독특하고 정교한 지표로 작동합니다. 2001년 에스티로더의 레너드 로더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립스틱 판매량이 오히려 급증하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질 때 립스틱 판매량이 치솟는 이 역설적인 현상을 그는 립스틱 효과라 명명하며 대중들에게 경제 위기의 전조를 경고했습니다. 이 이론은 사람들이 자동차나 해외여행 같은 고가의 사치품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립스틱 같은 저렴한 사치로 위안을 얻으려 한다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립스틱 판매량이 다시금 요동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폭풍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이제는 그 무엇 하나 예전처럼 저렴하게 느껴지지 않으며 우리를 향한 생활비의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모든 자산의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에브리싱 버블이라는 거대한 거품의 한복판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위기는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만 현재 우리가 마주한 위기는 모든 분야를 동시에 위협하는 통계적으로 매우 기이한 양상을 보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당시에는 기술주가 폭락했어도 부동산 시장은 건재했으며 투자자들은 자금을 이동시켜 위기를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2008년 부동산 거품이 터졌을 때도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며 경제의 또 다른 축을 지탱해 주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2025년이 저물어가는 지금 우리는 전례 없이 모든 자산이 동시에 비싸지는 통계적 기적, 아니 어쩌면 통계적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식시장이 현재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우리는 워런 버핏이 가장 신뢰하는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핏 지수는 미국의 모든 주식 가치를 합산한 뒤 이를 국가 전체의 생산량인 GDP로 나누어 시장의 과열 정도를 측정하는 공식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치는 보통 100%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으며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날 때마다 시장은 어김없이 붕괴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의 정점에서 기록했던 140%라는 수치조차 당시에는 시장의 광기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숫자로 기록되며 많은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에 이 지수는 이미 200%라는 마지노선을 돌파했으며 이는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 넘어섰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버핏 지수는 매일의 변동에 따라 221%에서 230% 사이를 오가고 있으며 주식 시장이 실물 경제보다 2배나 부풀려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10년의 수익과 물가 상승률을 조정한 실러피 지수는 현재 약 38배에 달하며 이는 대공황 직전의 30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지표가 보여주는 숫자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극소수의 거대 기업들에 의해 지탱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를 매그니피센트 7의 환상이라 부르며 활기차 보이는 시장 이면에 숨겨진 위험한 진실을 날카롭게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SP500 차트를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우상향이지만 실제로는 단 7개의 기술 기업만이 시장 지표를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는 편중된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7은 현재 미국 전체 시가총액의 35%를 차지하며 시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원래 경제라는 거대한 현수교는 500개의 케이블이 하중을 분산해야 하지만 오늘날의 다리는 단 7개의 굵은 케이블에만 위태롭게 의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만약 이 7개의 케이블 중 단 하나라도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끊어지게 된다면 다리 전체가 균형을 잃고 순식간에 붕괴할 수 있는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결함이나 반독점 소송 같은 작은 균열만으로도 우리가 굳건히 믿어왔던 경제의 토대는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의 화려한 겉모습에서 눈을 돌려 38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가 부채라는 냉혹하고 거대한 진실을 마주해야만 합니다. 38조 달러를 100달러 지폐로 쌓아 올린다면 그 높이는 지구를 떠나 우주 정거장을 가볍게 지나치고 저 멀리 달에 도달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단순히 달에 한 번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구와 달 사이를 무려 5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지폐 더미가 현재 우리가 짊어진 부채의 무게입니다. 세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 부채가 GDP 대비 77%를 장기적으로 초과할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 성장 동력은 구조적으로 급격히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안타깝게도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이미 수년 전에 이 임계점을 넘어섰으며 그 결과 우리는 만성적인 저성장의 늪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죽음의 소용돌이라고 부르는 구간에 진입했으며 부채이자 상환액은 이제 연방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달에만 미국 정부가 부채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쓴 비용은 21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전체 연방 예산의 17%를 차지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국방비에 쏟아붓는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단지 빚을 갚기 위한 이자로 지불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마저 위태롭게 합니다. 평생 들어왔던 방대한 군사 예산이 이제는 사회보장과 의료 서비스 그리고 부채 이자에 밀려 네 번째 지출 항목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우리가 현재 거대한 거품 속에 살고 있으며 단지 모든 것이 정상인 것처럼 연기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식 지표 외에도 실물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물동량을 상징하는 골판지 상자 지수입니다. 기업들이 골판지 상자를 많이 구매한다는 것은 물건이 활발하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곧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현재 골판지 상자에 대한 수요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동력이 약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경고입니다. 실물 경기를 상징하는 상자 수요는 줄어드는데 주식 가격과 생활비만 계속 오르는 이 기묘한 괴리는 우리가 마주한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조금 더 깊은 시각에서 돈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돈의 과학이라는 주제를 통해 이 위기를 분석해보려 합니다. 저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물리학의 법칙이 적용되는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경제를 바라보고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물리학에는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물체가 다른 물체와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갖게 되는 잠재적 에너지를 뜻합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나 롤러코스터가 정점에 도달했을 때 느껴지는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폭발하기 직전에 엄청난 잠재력을 품고 있는 에너지 상태이며 곧 운동 에너지로 전환될 준비를 마친 순간입니다. 혹은 어린 시절 고무줄을 끊어지기 직전까지 힘껏 당겼을 때 느꼈던 그 긴장감 역시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매우 흡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스템은 평온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내부적으로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변하기 직전에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변하는 순간 롤러코스터는 추락하고 활시위는 치명적인 화살을 쏘아 올리듯 경제 역시 급격한 변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했듯이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이 끊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은 우리에게 매우 고통스럽고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이미 그 임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급격한 방향 전환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의 잠재적 위치 에너지가 가장 높게 쌓여 있는 폭발 직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에너지는 사실 우리를 가두기 위한 정교한 덫이며 저는 이를 공짜 돈이 만들어낸 에너지 함정이라 부릅니다. 지난 2020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을 찍어내기 시작했으며 시스템 속으로 막대한 유동성을 강제로 주입했습니다. 이렇게 흘러들어온 엄청난 돈은 모든 자산의 가격을 왜곡시켰고 우리는 실물 경제와 동떨어진 가짜 풍요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유통되는 모든 미국 달러의 40%가 새롭게 인쇄되었으며 이는 화폐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무분별한 발행은 화폐 가치를 심각하게 떨어뜨렸고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불러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과도한 돈이 투입되면 실물 자산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자산은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 가치를 잃게 됩니다. 물가는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아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며 실질적인 구매력을 처참하게 무너뜨려 빈곤의 네스로 몰아넣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화폐 발행은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생활비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자 가장 큰 비극입니다. 이제 거품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특히 위험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진실을 마주해 봅시다. 보통 개인들은 30년 만기 대출을 이용하지만 거대한 상업용 건물들은 보통 5년 주기의 매우 짧은 대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대출은 이자만 내다가 만기의 원금 전체를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야 하는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위태로운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당시 전 세계 부동산 개발업자들은
제로금리에 가까운 공짜 돈을 수조 달러나 빌려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했던 5년의 유예 기간이 바로 지금 끝났으며 이제 그들은 천문학적인 원금을 상환해야 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약 1조 달러 규모의 거대한 재융자 장벽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시장이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수준의 부채 폭탄입니다. 역사적으로 매년 약 2영억에서 3영억 달러 정도가 재융자되는 것이 정상이었으나 현재는 그 수치의 3배가 넘는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과거 0%에서 2%였던 금리가 이제는 6%에서 7%로 폭등하여 기존의 수익 구조로는 도저히 이자를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6% 이상의 고금리 상황에서는 화려한 마천루조차 대출 이자를 감당할 만큼의 수익을 내지 못하며 결국 수익률 계산기는 마이너스를 가리키게 됩니다. 결국 자금난을 견디지 못한 개발자들은 파산을 선언하고 건물 열쇠를 은행에 넘기게 되며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부실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은행 시스템 내부에 숨겨진 또 다른 시한폭탄인 미실현 손실이라는 매우 위험하고 불투명한 지표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그 돈을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미국 국채 같은 자산에 투자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과거에 발행된 낮은 금리의 채권 가치는 하락하게 되며 이는 은행 장부상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미국 은행들이 보유한 미실현 손실은 무려 57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거대한 금융폭탄입니다. 만약 은행들이 지금 당장 이 자산들을 팔아야 한다면 그들은 순식간에 약 5영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손실을 실제로 떠안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이 손실이 장부상에만 존재하므로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고객들이 공포에 질려 예금을 인출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급변합니다. 우리는 이미 몇 년 전 실리콘밸리 은행이 고객들의 인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해 단 하룻밤 사이에 파산하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위기와 은행의 미실현 손실이 결합된다면 우리는 불과 몇 달 안에 전례 없는 규모의 2차 뱅킹 시스템 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신뢰받는 경기 침체 예측 지표는 바로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 현상이며 이는 거의 100%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수익률 곡선의 역전은 단기 채권 금리가 장기보다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으로 투자자들이 국가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인 16개월 동안 수익률 곡선이 역전된 상태를 유지하며 위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안도했던 순간인 곡선의 정상화가 일어났으며 사람들은 이제 모든 위기가 끝났다고 착각하며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은 거대한 경제적 충격이 곡선이 역전된 동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곡선이 다시 정상화된 직후 수개월 내에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1980년에는 정상화 3개월 뒤에, 2000년에는 4개월 뒤에, 그리고 2007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불과 2개월 뒤에 시장이 처참하게 붕괴했습니다. 수익률 곡선의 정상화는 위기의 종료가 아니라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 바닷물이 멀리 빠져나가는 마지막 경고이자 폭풍 전의 고요함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인 금은 2025년 들어 사상 처음으로 온수당 4.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금 가격의 급등은 이른바 스마트머니라 불리는 중앙은행과 억만장자들이 종이 화폐인 달러를 불신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지난 2년 동안 그 이전 10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금을 매입하며 스스로 발행한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돈을 직접 찍어내는 사람들조차 자신의 화폐 대신 반짝이는 돌덩이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강력한 신호입니다. 기술과 인공지능의 미래가 그토록 밝다면 왜 세계적인 대기업 경영자들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역사적인 속도로 대량 매각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된다면 경제 시스템 전체가 작동을 멈추게 되며 현재 그 소비의 한계점이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 기준 90일 이상 연체된 중증 신용카드 연체율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는 가계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연체율이 20%를 넘어섰으며 실업률이 저점 대비 0.5% 이상 상승하면 침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3법칙 역시 현재 위기를 암시합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금융위기는 창조적 파괴라 불리며 낡고 썩은 나무들이 타버려야
새로운 묘목들이 빛을 보고 자랄 수 있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결국 위기 속에서 부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손에서 준비된 사람들의 손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부의 재편이 일어날 뿐입니다. 시장이 붕괴하는 순간에는 오직 현금만이 왕의 자리에 오르며 자산 가치가 하락할수록 당신의 현금 구매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주식시장이 50% 폭락한다면 당신이 보유한 현금은 어제보다 2배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엄청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자 워런 버핏은 현재 250억 달러라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을 보유하며 조용히 거대한 충돌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을수록 상황이 나빠질 때 당신의 선택지는 좁아지며 결국 가장 최악의 시점에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거 하이퍼인플레이션 당시 끝까지 살아남은 이들은 금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의사, 엔지니어 같은 실질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신의 숙련된 기술과 지식인 인적 자본은 정부가 함부로 인쇄할 수 없으며 시장이 폭락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무적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제 수학적으로 피할 수 없는 조정의 변곡점에 도달했으므로 다가올 폭풍에 철저히 대비하여 부의 흐름을 당신의 방향으로 끌어오길 바랍니다.